안녕하세요, 정원규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 흉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요새 이제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중 중국에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기류가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무조건 중국 사람을 그냥 대놓고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할 게 아니고 그 역사를 좀 알고 좀 미워해도 미워해라. 왜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청일전쟁으로 종이호랑이가 들통난 중국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 기억해 두시면 뇌활동에도 좋고 역사를 조금 더 재미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연도가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년 단위로 되어 있어서 외기도 아주 쉽습니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연도, 100년 후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사건, 또 100년 후 1592년에 임진왜란,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200년 후인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그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이제 1789년에 났는데 그로부터 꼭 105년, 그냥 쉽게 100년으로 기억하십시오. 역사라는 것이 꼭 그렇게 수학 공부하듯이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100년 후, 프랑스 혁명 1789년으로부터 100년 후에 1894년 대륙의 청나라와 섬나라 일본이 전쟁을, 그것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던 해입니다. 1894년. 이 전쟁으로 청나라가 깨박살나고 종이호랑이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청일전쟁은 우리가 위치한 동북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 청일전쟁이죠. 우리가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터지기 12년 전, 1882년입니다. 12년 전에 청나라의 원세계, 중국말로는 위안스카이라고 합니다.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조선에 왔습니다. 원세계는 이홍장의 신임을 받는 젊은 장군이었습니다. 이 이홍장은 청나라의 몇 안 되는 군대 재벌, 말하자면 군벌이라고 그러죠. 요새 재벌 그러는데 군대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제 군벌이라고 합니다. 군벌 중 가장 강력한 실력자 중 한 명으로 청나라 조정에서 서태후, 당시에 실권을 쥐고 있던 서태후 바로 밑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총리 대신에 해당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홍장은 육군도 육군이지만 해군력을 현대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1882년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군대가 데모를 했습니다. 군대가 정부가 군인들에게 쌀 배급을 했는데 쥐똥, 돌, 겨 이게 잔뜩 들어간 묵은 쌀을 가족들이 먹고 살라고 월급으로 준 겁니다. 월급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신식 군대랍시고 총으로 무장하고 복장도 현대식으로 바꾼 군대가 그때 마침 창설 중이었는데 여기에는 좋은 쌀이 배급되었으니까 차별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구식 군대가. 재미로 이제 한 말씀 덧붙이자면 그게 이제 이모군란인데 1882년 구식 군대가 배급을 받아보니까 쌀에 쥐똥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모년에 난 군란이라고 해서 이모군란인데, 이 군란이 일어난 한참 후 이 신식 군대의 제 친외조부가 시종무관으로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계급이 부령이었습니다. 부령. 제 외조부 성함이 이해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역사에 나올 겁니다. 제 어머니에게서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시종무관은 직역하면은 왕실에 속한 경호부대 장교이지만 당시 수도 한양에 주재하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수도방위 사령부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군대는 왕에게 수속되니까 그냥 수도에 있어 왕 직할에 있으니까 이제 시종무관, 장교를 시종무관이라고 그랬는데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이제 일본과 대한제국 간에 체결되었을 때 자결을 한 민영환 선생이 시종무관장입니다. 시종무관이 이제 몇 명이 있고
총대장이 시종무관장인데 시종무관장이 자결을 했죠. 부령우의 계급이 참령입니다. 군대 최고 계급입니다. 그 당시에 참령이 장군이라는 계급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 임오군란 때 조선정부가 청나라에 애원을 해서 원세계가 한양의 질서 유지를 이유로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이놈이. 그리고 정권 실세였던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을 중국 천진으로 납치해서 민가에 가둡니다. 조선의 그 90군대가 난을 일으키고 2년 후에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갑신정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옥균과 3.1천하 그리고 우정국 사건을 기억하시죠? 지금 그 안국동 로타리, 종로 안국동 로타리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자그마한 기와집 건물 우정국 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선판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 될 수도 있었는데, 대중의 지지 기반도 없고, 추진 세력도 약하고, 계획도 치밀하지 못해서 사람만 몇 명 죽이고 끝난 사건입니다. 뭐 김홍집이나 이런 거 총리 대신이 죽었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어마어마하고 복잡한 정치 세력, 사회 세력 간의 다툼이었다면 갑신정변은 몇몇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의 근대화 욕망일 뿐입니다. 여기 이제 김옥균이 총우두머리입니다. 치기는 제쳐놓더라도 그 의욕만은 우리가 높이 사줘야 합니다.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은 1863년 아들이 왕이 12살의 왕이 됐죠. 왕이 된 후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권력을 주고 천주교도도 탄압하고 당정을 없앤다고 서원도 철폐하고 쇄국 정책으로 미국 군함, 프랑스 군함, 일본 군함과 포격전도 벌리며 10년을 승승장구했습니다. 대원군이. 나머지 10년은 정권에 있는 10년은 며느리 민비와 세력 다툼도 하고 지금의 경복궁도 새로 짓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경복궁이 그때 새로 짓은 겁니다. 임진왜란때 불탄 거를. 또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12살에 왕이 된 고종이 22살이 됐지 않습니까? 머리가 큰 왕과 별 재미없이 좌충우돌 하다가 원세계에게 붙잡혀 중국의 천진에서 말년 10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원세계는 주둔군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청일전쟁으로 본국으로 쫓겨날 때까지 11년간 왕 고종을 자기 부하 다루듯이 했고 조선을 자기 봉토로 여겼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은 원세계에게 불려가 매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따귀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원세계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4살 애송이 원세계는 조선의 주둔군 사령관으로 1882년 90군대가 일으킨 반란, 임오군란 때 와서 11년을 폼 잡다가 1894년 12년 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를 박살내자 이듬해 청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천진에 붙잡아 가두었던 대원군은 조선 땅으로 다시 불러놓고 갔습니다. 그 청일전쟁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 55년 전 1840년에 중국은 이미 영국이 벌인 아편전쟁에서 져서 홍콩을 150년 동안 빌려주기로 조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의 국력이 그렇게까지 엉터리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본만이 기민한 첩보, 정보전쟁으로 중국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청일전쟁의 내막입니다. 조국이 죽창가를 거론하며 반일하자고 한 게 재작년 2020년입니다. 죽창을 들고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게 전봉준의 동학난 또는 동학혁명입니다. 난이냐 이게 동학난이냐 동학혁명이냐 이게 역사적으로 자존심을 건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봉준이 일으킨 밀란은 혁명이 되지 못했던 단순한 민중들의 반정부 투쟁입니다. 성공해서 정치를 또 사회를 바꾸었더라면 혁명일 수도 있었겠죠. 농민들에게 정치나 사회식이나 바꾸자고 했던 거대한 목표는 사실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동학난으로 이제 전라도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게 1894년입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난 해. 뭐 이태전에 또 임오군란도 나고 뭐 또 이태 후에 갑신정변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흉흉해진 차에 동학난이 일어나니까
와 있던 그 원세계를 통해서 청나라의 군대 파견을 또 요청합니다. 뭐라고 그랬냐? 이유를 전라도 태안과 고부 등에 사는 민초들은 사나워서 다스리기 힘든 곳입니다. 동학도 만여 명이 고을 10여 곳과 10곳과 전주성도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조선 군대는 겨우 한양을 지킬 정도이니 부디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이미 12년 전 임오군란과 10년 전 갑신정변 때도 군대를 보내 도와주었으니까 속히 이번에도 군대를 보내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보낸 겁니다. 세 번째 출병 요청입니다. 원세계가 이제 그 편지를 받고 청국의 정권 실세, 자기 그 보스 이용장한테 요청을 해서 이용장이 전함 2척, 재원호와 양의함이라는 거기다 보급함 또 한 척을 보태서 조선에 보냈습니다. 거기 대표 제일 큰 그 재원호는 2,400톤급 굉장히 큰 배입니다. 독일에서 8년 전에 수입한 철갑을 두른 막강한 화력을 지닌 배였습니다. 하지만 아산만 앞바다에서 1시간 반 만에 포격전으로 침몰했습니다. 북양함대 기함 대표 군함이 이렇게 1시간 반 만에 무너졌다는 것은 청의 군대 전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쟁으로 원세계는 청으로 도망가다시피 쫓겨났고 후에 중화민국 대통령도 했다가 또 황제 비슷한 흉내를 내기도 했다가 실패한 후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나폴레옹 생각나시죠? 프랑스 혁명 후 다시 황제가 공화정을 뒤집어엎고 다시 황제가 됐죠. 황제가 되려 했다가 실패한 나폴레옹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원세계도 100년 전 나폴레옹이 했던 것과 비슷한 짓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난 후 조선은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독립한 자주국가랍시고 세운 것이 서소문에 있는 독립문입니다. 사입이 진보 좌파는 이 독립문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알고 광복절에 여기에 와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웃깁니다. 동학난 진압을 요청한 조선, 그에 응한 청나라를 눈여겨보며 기회를 노리던 일본에 멍청한 청이 걸려들어서 왕창 깨진 겁니다. 이로부터 중국은 삼류국가가 됩니다.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시진핑이 젊은이들 애국심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 5년씩 이미 10년을 했는데 내년 2023년 다시 5년짜리 3년임을 무사히 시작하려고 지금 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공작에서 어느 누가 희생양이 될까요? 대만입니까? 한국입니까? 북한입니까? 홍콩은 이미 본게임에 앞서 바람잡이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중국 외교의 방침을 확실히 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할 말 하는 사람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더는 120년 전 엉거주춤한 조선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